혼잡세 중단으로 인한 MTA 자금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대 인근 광장에서 남성이 괴한에게 목을 피습당했습니다. 헬기에서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발사한 24세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남서부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의 막대한 수익 손실을 메꿔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오늘 이번 회기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교통혼잡세의 무기한 연기에 따른 MTA의 10억 달러 수익 손실을 주정부 예비금으로 충당하는 법안 통과에 열을 올렸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혼잡세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세를 대체해 맨해튼 기업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뉴욕주의회가 이번 주 회기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이처럼 캐시 호컬 주지사의 급작스러운 혼잡세 연기 결정에 대해 적지 않은 정치인과 일부 시민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리즈 크루거 상원의원은 의회는 예산안 논의를 끝마쳤지만 호컬 주지사의 제안은 예산 맥락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MTA가 혼잡세 시행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오는 24일 이사회에 대해 크루거 의원은 MTA 이사회가 호컬 주지사가 원하는 투표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롭던 뉴욕시 광장에서 한 남성이 괴한에게 공격을 당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피가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남성과 괴한 간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었다며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뉴욕대 인근의 유명 관광지인 아스터플레이스 큐브 앞 광장에서 한 남성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끔찍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괴한이 등장해 한 남성의 목 뒤와 어깨를 난도질했습니다. 피해자는 피를 멈추려는 듯 목을 잡으려 하며 몸을 구부렸으나 끝내 피로 뒤덮인 땅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남성이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으며 거주로는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의 셔츠를 벗어 지혈을 시도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거리의 피를 청소하기 위해 호스를 사용해야 했으며 해당 지역은 저녁까지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괴한은 공격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괴한과 피해자는 공격 직전까지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토요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55세 여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또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10시 55분경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와 웨스트 111스트리트 근처에서 한 남성에 의해 날카로운 물체로 허리 부근을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공격 직후 도주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4세 한인 남성 최성민 씨가 헬기를 탄 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쏜 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6일 연방검찰은 지난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비행 중인 헬기에서 지상에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에 폭죽을 쏜 최성민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렉스 최로 활동하며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 5일 항공기 폭발물 또는 방화장치 배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폭죽 사용이 불법인 캘리포니아 대신 네바다주에서 폭죽을 구입해 가져와 헬기 폭죽 사용 촬영 허가 없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11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에서 2명의 여성과 헬기에 동승한 최 씨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폭죽을 쐈습니다. 검찰은 해당 영상은 연방 토지에 속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 엘미라 지드라이 레이크베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유죄 입증 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73년 된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을 세계 최대의 교통허브로 탈바꿈하는 계획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재개발 프로젝트의 렌더링 이미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재개발 계획에 포함된 3.5에이커 규모 녹지 공간의 모습과 더욱더 현대적인 터미널 외관, 공공 오픈 스페이스 등을 보여줍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계획은 미드타운에 2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세계 최고의 터미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통근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공간과 새 소매점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고 헬스키친 구역의 거리 혼잡과 오염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서쪽 41번가에 위치한 터미널 입구는 유리로 둘러싸인 아트리움과 우뚝 솟은 중앙홀의 모습으로 더욱더 세련되고 현대적이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또 서쪽 40번가 8번과 9번 애비뉴 사이에서 보이는 외관도 새로이 공사돼 웅장함을 연출합니다. 터미널 남쪽 면에는 3.5에이커 규모 야외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계자는 시 자금과 연방 자금, 투자 등으로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터미널 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애리조나주에 걸친 남서부 지역에 때이른 폭염이 닥쳐와 피닉스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는 11명이 쓰러졌습니다.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미 남서부 지역에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서 이미 11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기상당국은 이러한 더위가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평균보다 10도에서 15도 높은 고온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 더위는 주말에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내주 초까지 평소보다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일 새 기록인 화씨 113도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행사에 참석한 사람 11명이 열파에 압도당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화씨 111도의 새 기록과 함께 12명이 구급차를 불렀으며 이 중 1명은 입원했습니다. 아직까지 더위와 관련한 사망이나 심한 부상 보고는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입막음 유죄 판결 뒤 지지층이 7%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4월과 5월 자사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1,897명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 뒤 다시 접촉해서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격차가 기존 3%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변화가 전체 유권자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방법은 없지만 일부 유권자가
유죄 판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던 유권자 중 93%는 유죄 판결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했지만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7%가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지지를 철회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7% 중 3%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는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 이 4%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아직까지 대선까지 약 5개월이 남았으므로 트럼프가 이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며 유권자 대다수는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권자의 46%가 유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6%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성폭행 입막음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항소법원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어제가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임을 의식, 나는 재임 기간 미국을 해외전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전쟁에 쓸 돈을 우리나라 안에서 위대한 일에 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측은 내가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전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급진적이었다며 나는 미국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매우 재미있는 사례라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다.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내가 재임 중일 때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냈다며 나는 앞으로 전쟁에 쓸 돈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정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국경 밀입국 문제와 관련해 나는 재집권하면 집권 첫날 남부국경을 폐쇄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서열 2위로 평가받는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노선이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과거 유럽과 미국이 독재자 부상을 방치하고 유화 정책을 펼친 탓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널 대표는 우리는 영향력이 큰 고립주의자들이 어떻게 수백만 미국인에게 동맹과 파트너의 운명이 우리의 안보와 번역에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했는지 잘못된 과거를 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은 2차 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후 평화를 유지해온 동맹제도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강경파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상원의 최장수 원내대표인 매코널 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이며 2020년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을 비판하면서 트럼프와는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극우 강경파로 잘 알려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AP통신은 스티브 배넌이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스티브 배넌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7월 1일 연방교도소에 출두해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배넌은 교도소 수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연기를 요청하면 수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연방하원의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조사에 따른 소환 및 자료 요청을 거부,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2022년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인정됐습니다. 배넌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위원장도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소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3월 수감돼 곧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일부 사무용 건물은 10년 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AAA 등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한 보험사와 은행 등이 지난달 4천만 달러, 투자금의 약 25%를 잃었다고 소개하고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건물로 지난 2014년 투자회사 블랙스톤이 6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올해 초 가격이 2억 달러 미만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또 워싱턴 DC의 1980년대 사무용 빌딩은 2018년 7,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봄 1,600만 달러, 즉 25%의 가격에 매각됐고 시카고의 랜드마크 건물도 2012년 5,1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0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사실상 뉴노멀이 되면서 사무용 빌딩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 손실은 물론 뉴욕 등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도 급감, 도시 전체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융기관의 사무용 건물 관련 대출은 7,370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7%로 지난해 4%의 2배에 달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1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4월 무역 수지 적자가 746억 달러로 지난 3월 686억 달러보다 60억 달러, 8.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의 무역 수지 증가폭보다 2%가량 더 늘어난 것이며 1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2,637억 달러로 전달보다 0.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3,382억 달러로 전달보다 2.4%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는 221억 달러로 지난 3월보다 25억 달러 줄었으나 한국 등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분기 중 한국에 대한 수출은 240억 달러로 4억 달러 줄어든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75억 달러로 35억 달러 늘었으며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40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부모 도움 없이는 주택 구입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지난 2022년 기준 35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는 55세 이상의 코사인, 즉 연대 보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코사인율인 1.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도 지난 4월 기준 주택 구매자의 12%는 부모 등 친지로부터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연령대는 25세에서 33세가 가장 많았으며 4명 중 1명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증여받거나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층 중 20%는 지난 1년 동안 임대료나 모기지 지불을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 증가했으며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보다 많은 것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27일 연방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격렬한 논란과 시위가 예상됩니다. 페어리 디킨스대 여론조사 결과 필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6%, 부정적 평가가 43%로 지난 1월보다 부정적 평가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인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 어젯밤 12분 간격으로 규모 3.6과 3.4의 지진이 발생해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한인 남성 김용윤 씨에게 징역 110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2스트릿의 한 스파에서 3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뺏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한 한국의 여행 전문 기업 야놀자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며 4억 달러를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4월 현재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연체료를 낸 미국인들은 37%로 10명 중에 근 4명꼴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료를 무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